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혼의 설계자입니다. 이 책은 2023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경제 경영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다산북스, 저자는 그레그 호프먼, 옮기니는 이영래님입니다. 이 책은 말단 디자이너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까지 나이키 세계관을 이끈 실질적 수장 그레그 호프먼이 기록한 27년간의 퍼포먼스를 담은 책이에요. 나이키 전 최고 마케팅 책임자 그레그 호프먼의 저서로 창업주의 자서전 슈독을 제외하고는 나이키 내부 직원이 쓴 유일한 도서입니다. 이 책에는 말단 디자인 인턴으로 입사해 27년간 나이키 세계관을 이끌어온 저자의 생생한 현장 기록과 경험, 그리고 시행착오를 흥미진진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나이키가 Just Do It, 너라는 위대함을 믿어 등 전 세계가 사랑한 캠페인의 주인공이자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등 굴지의 선수들의 콘셉트를 만들어 온 기업, 세계 최대의 팬덤을 보유한 스포츠웨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객의 영혼을 설계한 감정 디자인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브랜드는 인간적이어야 하며 고객의 무의식을 파고들어 영원히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을 위대한 유산을 남긴다는 저자의 관점에서부터 나이키 세계관의 비밀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 잠재되었던 열정과 감각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었어요. 브랜딩에 대해 정말 많은 노하우와 저자의 열정을 배울 수 있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브랜딩을 뛰어넘는 나이키 세계관의 비밀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수시 Just Do It 에어조던 지구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드림팀 나이키는 어떻게 고객의 유일한 선택이 되었는가? 마케팅의 정점이 브랜딩이라면 브랜딩을 초월하는 것은 세계관이다. 이 책의 구성.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이 전하려는 바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의 구성을 설명할까 한다. 이 책은 당신과 당신이 속한 팀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플레이북의 형식을 택하고 있다. 나는 창의성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이 책을 썼다. 내가 말하는 창의성은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각 장은 창의성의 기본 요소를 제시한 후 응용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주로 내 커리어에서 진행했던 작업을 토대로 쓰였다. 상징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어낸 팀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자세히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나는 운이 좋게도 창작에서 협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던 시기에 나이키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문화는 커리어 내내 지속됐다.
나이키가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던 초반이나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던 시기를 지나며 성숙하는 동안에도 말이다. 내가 거쳐온 팀에는 상상력과 관념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거기에는 자원 선용의 문화가 있었다. 모두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고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이 인간적인 순간의 정수를 포착해내면서 고객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우리의 영상과 캠페인, 제품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이기에 해내야 했다. 나이키는 어느덧 스포츠 브랜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는 우리에게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브랜드는 성장할수록 물건을 파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문화의 일부가 된다. 이것은 당신이 만든 상품을 지키면서도 고객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책이 제공하는 도구로 당신이 조직에서 창조적 브랜딩, 스토리텔링,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문화를 형성하길 바란다. 또한 고객을 비롯해 당신이 만드는 예술을 접하는 모든 청중과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1장은 내가 나이키에 처음 입사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서전에 가깝게 서술했다. 이후 다른 장들은 주제별로 이어진다. 무엇이 나이키를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었는지 그 원동력을 소개하며 각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해당 주제의 핵심 요소를 원칙으로 압축해 제시할 것이다. 아이디어를 보다 잘 드러내고자 최고의 사례들을 선별했지만 사실 창작 과정은 절대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불어 각 장에 나오는 사례는 다른 핵심 요소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독자들은 공감, 통찰, 창조적 협업 등의 핵심 아이디어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 스토리에 걸쳐 등장함을 알아차릴 것이다. 이러한 핵심 요소는 모든 창조 작업에 스며들어 있다. 이 장에서는 기초적인 주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달리 말해 이런 요소 없이는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의 마지막 주제를 강조하고 싶다. 브랜드 마케터는 통찰력과 상상력 등 각종 도구를 활용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다. 브랜드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짧은 순간을 만들어낼 기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내놓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동기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객들과도 강력한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런 시야를 갖기 위해 노력하라. 냉소는 우리의 적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맞서야 한다. 우리는 더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라. 위대한 유산을 남겨라. (5장) 기억되기를 꿈꾸다. 나이키 창립자 필 라이트와 무대에 서기 직전이었다.
그는 질문지를 훑어보고는 나를 돌아보며 춤을 많이 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준비한 질문을 다 던져도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였다. 우리는 나이키 직원 수백 명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다. 이전에 몇 번 프레젠테이션을 하긴 했어도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어마어마한 압박감에 식은땀까지 나기 시작했다. 창립자 필 라이트를 비롯해 광고기업 와이든 앤드 케네디의 공동 창업자 댄 와이든, 1980년대부터 나이키에 몸담아온 나이키 이노베이션 사장 톰 클라크 등의 거물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했다. 2013년 데님 만든 나이키의 Just Do It 슬로건이 25주년을 맞이했다. 글로벌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부사장인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은 나이키의 역사와 브랜드의 성공을 견인해온 거물급 인사들이 패널로 포진해 있는 이 토론장에서 45분간 진행을 하는 것이었다. 지난 25년 동안 나이키 광고에서 Just Do It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나는 이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위해 브랜드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 순간 무대에 서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 시작을 몇 초 앞두고 필이 다시금 내게 말을 걸었다. 내 질문들이 크게 인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무래도 준비는 망한 것 같다. 행사는 새로운 광고의 공식적인 발표로 문을 열었다. 우리가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해 온갖 불가능한 한계에 맞서는 스토리를 담았다. 시청자들에게 한계에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 메시지로 하여금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 우리의 로고를 볼 때나 카피를 마주할 때마다 그 감각을 일깨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이 영상은 Just Do It을 완벽하게 함축하고 있었다. 가능한 것, 그 이상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Just Do It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영상은 새로운 세대의 시청자들에게도 유의미한 방식으로 Just Do It의 유구한 스토리를 전달해야 했다. 많은 브랜드에서 새로움을 위해 오래된 슬로건이나 좌우명을 버린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역사를 만들 수 없다. 반짝 효과를 낼 뿐이다. Just Do It은 30년 이상 나이키 브랜드의 기반이었다. Just Do It은 수우씨와 함께 나이키의 동의어나 다름없었다. 나이키는 슬로건을 교체하는 대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Just Do It의 스토리 전달 방식을 재창조했다. 그 문장이 수우씨만큼이나 상징적인 덕분에 전 연령대에서 호응을 받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Just Do It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영상이 끝나고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어서 패널들에게 준비해간 질문을 던졌다. 대화가 꽤나 심도 있게 진행된 까닭에
모든 질문을 탈탈 털어야 했다. 질문은 바닥이 났는데 절반 정도의 패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나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시청하고자 Just Do It 광고몸 영상을 준비해뒀다. 이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오긴 했지만 덕분에 마지막 질문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첫 광고는 그 유명한 보는 안다였다. 이 광고는 크로스 트레이닝이라는 스포츠를 세상에 처음 알렸으며 Just Do It으로 끝나는 최초의 나이키 광고였다. 이 광고를 본 뒤 필은 자신이 최고로 꼽는 몇 안 되는 광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18살 때 이 광고를 처음 보고 한동안 여기에 푹 빠져 살았던 기억이 있다. 보는 안다 광고는 내 어린 시절의 다른 어떤 나이키 광고보다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그리고 부서지지 않는 감정적 애착을 형성시켰다. 다음은 1992년의 찰나의 업보였다. 훈련 루틴을 밟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 프로 선수들의 모습과 함께 존 레넌이 작곡한 동명의 노래가 흐른다. 이 광고가 성공한 것은 노래의 강력한 드럼비트와 우리는 모두 빛나라는 후렴구가 이미지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때는 레던의 아내 오노요코로부터 사용 승인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과정을 이야기했다. 이것은 데니 두 번째로 레던의 곡을 사용한 나이키 광고였다. 첫 번째 광고는 비트스의 레볼루션을 사용한 동명의 광고로 1987년에 만들어졌다. 지금의 독자들은 그 첫 번째 광고가 30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보며 다소 귀여워 보이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는 걸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레볼루션 이전까지는 원곡이 아닌 리메이크 버전을 사용하는 일종의 관례가 있었지만 나이키는 이런 전통을 과감히 깨뜨렸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트렌드를 시작했다. 찰나의 업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건 이 때문이다. 물론 그 문화는 5년 사이에 변화했고 찰나의 업보는 엄청난 성공작이 되었다. Just Do It의 순간들을 다시 되짚어보았다. 25주년 기념 이후로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광고들은 나이키가 영상 콘텐츠에 어떻게 브랜드의 가치관과 성격을 반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영상들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 그만큼 대중에게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보는 안다는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운동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훈련의 새로운 관점을 알려주었다. 또한 여태껏 이어지는 슬로건의 역사적 출발점이기도 하다. Just Do It은 여러 차례 재창조되어 왔지만 캠페인의 중심에는 언제나 보 잭슨이 있었다. 찰나의 업보에서 존 레넌의 노래가 상징하는 과거는 현역 선수로 대표되는 현재로 연결되고 음악과 스포츠는 적절하게 어우러지며 조화를 이룬다. 지금은 이런 장르들의 결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매우 독특한 시도였다. 음악과 스포츠는 프로든 아마추어든 선수들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였고 나이키는 그것들을 합쳐보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내가 저스트 두잇 기념 행사에서 선보인 광고들은 세월의 시험을 견딘 것들이다. 역사가 그것의 가치를 증명했다. 나는 나이키 브랜드 스토리에서 그리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브랜드의 일부였던 슬로건에서 그 광고들이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싶었다. 패널들의 순서가 끝나고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나이키 다음 세대 스토리텔러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필의 대답이 가장 큰 공감을 얻었다. 그는 스토리텔러의 일을 골프에 비유해서 말했다. 브랜드의 스토리텔러는 여러 개의 골프채를 가지고 매 순간 쳐야 하는 샷을 적절한 골프채로 쳐야 합니다. 각각의 순간마다 다른 샷이 필요한 것이죠. 오랜 세월 브랜드의 목소리를 이루는 것은 이런 샷들의 총합이다. 언제나 목표는 하나다. 하지만 그 목표에 어떻게 다다를 것인지는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대중과 연결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낸다.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궁극적인 해답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필의 말처럼 우리는 춤을 춰야 할 뻔했지만 결국 나는 좋은 답을 얻었다. 기억되기를 꿈꾸다. 브랜드 스토리텔러들의 작품을 통해 정말로 하려는 일은 무엇일까? 오로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창작을 하는 것일까? 내가 이 장의 제목을 기억되기를 꿈꾸다로 정한 것은 전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라면 잊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스토리가 우리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드러내주길 원한다. 우리는 대중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연결되길 원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그것들이 기억되는 스토리이기를 원한다. 우리의 존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도 우리의 작품은 계속 존재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고전 소설의 진가를 발견하듯이 브랜드의 스토리 역시 지속적으로 읽혀야 한다. 그런 글은 그것을 읽는 눈이 있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 역시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사람들과 연결될 스토리를 가진 브랜드로 말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연휴 동안 비가 와서 쌀쌀했어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5월엔 행사가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